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먼저 시간 문제 분석과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분해와 모델링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교과서 각자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문제 분해와 모델링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추출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우리가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목표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하여 나열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한번 학습 목표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해와 구조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분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문제 분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을 문제 분해라고 합니다. 자, 자, 그리고 큰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분석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문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상황 분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상황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문제 상황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목표 분석. 여기 세 번째 것도 마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 조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가지고, 문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배 기사가 물류센터에서 출고한 물건을 A 지점에서부터 E 지점까지 모두 배달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길이 이렇게 쭉 있겠죠. 이런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A 지점에서 요 E 지점, 자, E 지점까지 요 E 지점이 여기 있죠.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쭉 다 나눠주는데 A에서 가령 뭐 C를 먼저 가는 것이 좋으냐 또는 뭐 A에서 B를 먼저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D를 먼저 가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쭉 분석해 가지고 한번 그 택배 기사가 가장 짧은 거리에 효율적으로 택배를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쭉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인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쭉 대충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C를 갔다가 B를 갈까 또는 C를 가서 D를 갔다가 B를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인가? 언뜻 이 그림만 봐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택배 기사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택배 기사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을 분석합니다. 어떤 거냐? A, B, C, D, E 각 지점 간의 거리를 한번 분석해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목표를 분석해 봅니다. 이 문제 목표는 뭐겠습니까? 아까 보다시피 최단 거리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A 지점부터 E 지점까지 최단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택배 물건을 이렇게 배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이렇게 차 기름값도 절약되고 좋겠죠. 또 노력도 적게들면서 목표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 조건을 이제 한번 분석해 봅니다. 이는 뭐냐? 한번 방문한 지점은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다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은 그만큼 기름값도 낭비가 되고 하겠죠. 그다음 주어진 경로 외에 다른 경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외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지금 주어진 그런 경로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택배를 배달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통해서 또 이러한 분석된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이렇게 택배 화물을 이렇게 배달하는 것이 택배 기사한테는 최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택배 기사는 문제를 일단 구조화해 봅니다. 분해한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용이한 상태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이 문제의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간했다시피 그림이나 도표나 이렇게 쭉 만들어 보면 되겠죠.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전쟁에 임했을 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또 문제 결과의 목표를 그 승리로 이렇게 잘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분석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택배기사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이나 기호로 구조화하기. 그림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문제를 간략하게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겠죠? 한번 택배기사가 아까 그 그림을, 그 지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A 지점에서 E 지점까지 갈 적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번 거리를 다 이렇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B까지 가는 데는 2km, C까지는 3km,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한번 구조화해 봤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5km. 그래서 최단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다 계산해 보면 되겠죠. 2km 해서 또 다시 여기로 와서 3.5km니까 2km, 3.5km 하면 5.5km 또 D를 가는데 여기는 3.5km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A에서 C로 갈지는 3km 여기서 3.5km, 6.5km 그 다음에 D를 가게 되면 2km 그다음에 8.5km, 9.5km, 10.5km 해가지고 이렇게 A, C, B, D, E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할지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서 되돌아가면은 또 안 되겠죠.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km, 2km, 6km 그 다음에 3.5km니까 9.5km 이 되겠죠. 거기서 5km니까 요렇게 가는 것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주 거리가 많이 들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자기가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최단 경로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가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가는 것이 아주 최단 경로를 짜느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런 내용을 한번 그 다음 또 표로 한번 또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구조하는 방법. 이제 글로 구조하기. 글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글로 정리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2km고, C 지점까지는 3km다. 그 다음, D 지점까지는 4km. 그 다음,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3.5km. 이렇게 쭉 글로 한번 쭉 적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최단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쭉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렇게 글로서, 먼저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쭉 이렇게 글로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서. 자, 이렇게 쭉 해서 해보니까 좀 더 어느 것이 쉽게 되는지 한번 또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 보니까
표로서 이제 또 구조해 본 겁니다. 표는 상호 관련된 사항들을 비교하거나 정리할 때 효과적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이게 보니까 출발 지점이 A, 도착 지점 B까지는 2km. 그 다음 A에서 C는 3km. 그 다음 A에서 D는 4km. 자, 그러면 B에서 C는 3.5km. 이런 것을 쭉 다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경로고 최단 아주 짧은 거리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번 갔던 길을 되돌려 가지 않고 가장 이렇게 최단의 거리로 가면서 기름값도 적게 들고 또 택배기사의 노력도 적게 들고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자기가 가장 최적화된 그런 경로를 추출해서 배송을 하게 된다면은 택배기사가 아주 힘들지 않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택배기사를 예로 들었지만은 이러하게 문제를 구조화해 가지고 글로 써본다든지 표로 해본다든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림으로 해본다든지 하다 보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목표 달성을 하는데 아주 분석하기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B, C, D, E.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할까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에서 B까지는 2km, 이런 식으로 A에서 C는 3km 이렇게 쭉 이렇게 표로 딱 만들어 보았죠.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가면은 2km, 3km, 4km 해서 전부 몇 킬로입니까? 4km, 9km가 되겠죠. 그다음 이렇게 하면은 몇 킬로 됩니까? 11.5km가 되겠죠. 이렇게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가면은 이렇게 하면 11.5km. 그러므로 여기 A, B, C, D, E 요 경로를 또 봅시다. 이는 11km. 그렇죠. 그러면 가장 택배기사가 가장 최적의 경로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가는 것이 9km밖에 안 되니까 가장 최단 거리가 되고 좋겠구나 이렇게 분석이 딱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이런 방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추상화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유념해 주세요.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거북선이 딱 나옵니다. 거북선, 이 보니까 핵심 요소, 이렇게 핵심 요소를 드러내게 한 것 보니까 상태 추상화. 모양은 거북 모양이고 총 길이는 35m. 포혈은 좌우 각각 22개, 출입문은 각각 12개. 또 이게 보니까 상태의 추상으로 자료 추상화, 문제의 자료를 추상하는 것으로 각 대상의 핵심 특징이나 속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동작의 추상화, 자료를 바탕으로 변환하는 과정 또는 기능의 핵심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태 추상화는 핵심 요소만 딱 가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동작도 쭉 보니까 돌파하여 공격하기, 전진하기, 후진하기, 해선하기 이런 데 아주 유리하다. 그런 것을 핵심 요소를 추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유념해 보고, 자, 모델링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모델링은 대상의 중요한 특징을 잡아 실제 가능한 가정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규칙이나 자료, 절차 등을 적용하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했으므로 한번 학습지를 통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한번 보세요.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추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잡한 자기 수행 평가 수행 과제가 주어졌을 때 각자의 수행 과제를 이렇게 필요한 요소를 추출해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하여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정답은 각자가 한 것을 가지고 각자가 이렇게 초절해보고 나열해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단원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 알고리즘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